1억 모으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바로 실천하는 분들만 가능하니까요. 안녕하세요. 똘똘세대 향언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29살에 1억 모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결혼 후 2년 6개월 만에 한 번 더 1억 모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1억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 돈 자랑으로 비춰질까봐 조심스럽지만 제가 돈을 모으면서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나눠보려고 해요. 두 번의 1억 모으기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좀 더 수월하게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지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저는 20대에 1억 모으는 게 더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저는 안 먹고 안 사고 정말 생으로 절약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가서 똑같이 할 수 있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친한 사회 초년생 동생들이나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에게 언니의 마음 그리고 누나의 마음으로 꼭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결혼을 하니까 저 혼자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솔직히 돈을 모으는 과정이 생각보다 답답하고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혼일 때는 내가 지금 얼마를 모았는지, 어떻게 모으고 있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괜히 자랑으로 비춰질 수 있고 한편으로는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더 조심스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은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돈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저의 돈 모으는 능력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신이 나서 재밌게 돈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잘한다 하면 좀 더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부업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좌담회에 가서 재테크 친구를 사귈 수가 있었어요. 카드와 관련된 자담회였는데요. 한참 네이버 페이 체크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분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하더라고요. 좌담회 끝나고 화장실을 가다가 정말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혹시 재테크 카페 활동을 하시는지, 닉네임은 무엇인지 막 이런 거를 서로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주고받은 대화를 시작으로 지금은 서로의 집에도 오고 가는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과는 할 수 없는 디테일한 정보와 돈에 대한 깊은 이야기도 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 둘이 돈 모으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꼭 도토리를 모으고 있는 다람쥐 같다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어찌나 찰지던지 제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그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관심 있는 재테크 강의나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셔서 그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보시는 거예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이 바로 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남편이나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힘들거나 지칠 때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목표 정하기예요. 제가 20대에 1억을 모을 때는 돈 모으는 것 그 자체가 좋아서 1억을 모은 뒤에 무엇을 해야 될지 깊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목표가 없으면 돈이 모여도 굉장히 허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서는
목표부터 세웠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정할 때 단순히 3년에 1억, 5년에 1억 모으기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크게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내 집 마련하기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1억보다 훨씬 더 큰 목표를 정하니까 1억이라는 숫자가 좀 더 수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할 수 없다고 해도 막연하게라도 어느 정도는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온라인에 기록하기예요. 결혼 전에는 워낙 생활 자체가 심플하기 때문에 통장을 나눠놓고 그냥 체크카드만 연결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종이 통장을 정리해서 그 옆에다가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냥 단순히 기록을 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저와 남편의 통장이 합쳐지다 보니까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가계부를 쓰지 않으면 돈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정말 꼼꼼하게 가계부를 작성했어요. 누군가는 가계부 써봤자 별 효과도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해요. 전 가계부를 꼼꼼하게 썼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빠르게 모았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가계부를 쓸 때 단순히 수입과 지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집 자산에 대한 기록을 매달 1일에 엑셀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뒀어요. 그러면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나 더 모였는지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 혼자만 알아볼 수 있게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 재테크 카페나 블로그에 한 달에 10만 원으로 생활 맛보기 이런 목표를 정하고 매일 인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글을 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제가 필요 없는 것을 구매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돈을 쓴다고 해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1억 모으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바로 실천하는 분들만 가능하니까요. 사실 말로 하는 것은 쉽지만 그 과정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종종 멘붕이 오기도 하고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초행길은 유독 길고 두렵게 느껴지잖아요. 한 번이라도 지나간 길은 친숙하고 빠르게 느껴지고요. 지금까지 제가 1억을 좀 더 수월하게 모을 수 있는 3가지 기억하시나요? 함께하는 사람, 좀 더 큰 목표 세우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기록하기. 이것에 동의하신다면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3가지를 반복하시다 보면 매달 자산이 불어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종잣돈 모으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가득하고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만나요.